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품격 종목상담 선상클럽의 이상로입니다. 네, 손만들면 상한가 손대상입니다. 예, 맞습니다. 앞서서도 저희가 PD님하고 얘기하고 그리고 손대상 멘토하고 얘기를 조금 하면서 돈 벌면 주식 안 하지 하시는데요. 예, 맞습니다. 자, 우리가 주식을 하는 이유는 뭘까요? 돈 벌기 위한 돈을 거죠. 벌기 위해서 주식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외국인과 그러면 기관은 왜 주식을 하는 걸까요? 돈 더 벌기 위해서. 그렇죠. 네. 외국인도 그렇고 기관도 그렇고 그리고 개인 투자자분들 그리고 여기에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도 다 돈 벌기 위해서 우리는 주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주식을 돈 벌기 위해서 직접적으로 돈을 벌고 있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요? 자,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은 오늘은 꼭 돈을 버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돈을 버시기 위해서는 저희와 함께 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거 다시 한번 꼭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러면 코스피 지수 이 순간에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오늘 어떻게 돈을 벌 수 있을까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지수부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지수는요 현재 2044.24포인트 나타내면서 2.7포인트가 지금 소폭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0.1%가 강보합권 움직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수급적인 움직임도 한번 같이 보실 건데 수급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개인이 73억 원의 매수세, 그리고 기관이 81억 원의 매도세, 그리고 외국인이 106억 원의 매수세를 나타내는 가운데 지금 기관의 포지션이 조금씩 바뀌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조금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기관이 한 포지션을 꾸준히 지켜가는 모습이 아니라 지금은 매수와 매도를 반복을 하는 과정이 나타나고 있다는 부분이고, 자, 수급 부분, 저 차트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한번 보시면요. 지금 자리, 바로 외국인의 매수세는 꾸준히 연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문제는 뭐냐 하면 투신권의 움직임에서는 꾸준한 매도세가 나타나고 있다는 거고, 연기금은 매수와 매도를 반복하고 있다는 부분이겠죠. 자, 제가 투신권과 그리고 금융투자업종은 어떻게 움직인다고 말씀드렸죠. 단기적인 부분을 우리가 좀 더 보셔야 되고, 그 단기에 대해서는 월 초에 많은 매수세를 보였다면 월 말에 가서는 또 많은 매도세를 보일 수밖에 없는 게 투신과 금융투자입니다. 자, 반대로 월 초에 많은 매도세를 보였다면 또 월 말에 다시 한 번 더 많은 매수세를 보일 수 있는 것도 바로 투신과 금융투자라는 거죠. 그만큼 투신권이라든지 아니면 금융투자 업종에 대해서는 수익률 회전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그 패턴 자체가 빠르게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부분이고, 외국인이 지금 이 매수세는 큰 거시적인 부분, 그리고 경상수지가 흑자가 더욱더 최대치가 나타날 것이라는 기대감에 외국인들은 매수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총 상위 종목군들 한번 같이 보실 건데요. 자, 지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0.07%대 강보합권의 움직임 나타내고 있고요. 현대차가 2.2%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락하는 이유는 환율이 오늘 1,100원대까지 또다시 한번 더 내려오는 모습이었죠. 자, SK하이닉스가 0.1%대 약보합권의 움직임 나타내고 있고요. 한국전력이 1.09%대 약보합권 움직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 그림도 이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K텔레콤이 0.7%대 소폭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삼성 SDS가 0.56%대 강보합권 움직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특징 업종 한번 같이 보실 건데요. 특징 업종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먼저 화장품 관련주인데요. 아모레퍼시픽, 아모레지, 그리고 한국콜마, 콜마 BAH, 맞죠? 코스맥스까지도 지금 소폭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 자, 이런 화장품 관련주가 상승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중국인들의 러브콜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부분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알 때는 춘절이라든지 아니면 국경절 연휴 있을 때면 중국인들이 들어온다. 그거는 예전의 얘기겠죠. 지금 명동에 한번 나가보십시오. 한국 사람이 많은지 중국 사람이 많은지, 아니 동남아 사람이 많은지. 동남아 사람이 40%, 그리고 중국인이 60%입니다. 자, 그렇게 봤을 때는 이런 화장품 관련주에 대한 부분 자체는 쉽게 꺼지기는 힘들다. 1분기 실적 개선에 대한 분위기가 꾸준히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우리가 좀 더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대신 아모레 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액면 분할을 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심히 접근하시는 전략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업종도 한번 같이 보시겠는데요. 예, 제약업종이죠. 셀트리온 오늘 2.4% 강세 나타내고 있고요. 한미약품이 다시 한 번 더 올라가고 있죠. 4.8%대 강세 보이고요. 한미사이언스도 2.5%대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제약업종이 이렇게 크게 오를 수 있는 이유는 오늘 드디어 뉴스가 나왔죠. 2월달 의약품에 대한 수출이 최대치를 경신할 것이다 라는 부분이었죠. 자, 이렇게 2월달 의약품에 대한 수출 비중이 최대치를 경신할 것이다. 어디에 나오는 뉴스일까요? 바로 산업동향지표 통계청 자료에 나와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러면 외국인과 기관이 좀 더 중점적으로 보면서 매매를 하는 것은 바로 통계청 자료, 그리고 경상수지, 경제지표라고 한다면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차트만 일종하십니다. 그렇게 해서는 수익을 내기는 힘들다라는 걸 다시 한 번 더 기억을 하시겠고요. 자, 그러면 특징 종목군도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특징 종목군. 예, LG생활건강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G생활건강이 79만 5천원 나타내면서 큰 폭의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오늘 LG생활건강이 오르는 이유도 똑같죠? 면세점에서의 매출이 크게 증가를 하고 있고, 거기에 1분기 실적 개선이 상당히 눈에 띈다라는 부분이고, 여기에 한 가지 더 얹으면 신세계, 롯데, 현대까지 뭘 만들고 있나요? 바로 면세점을 확장시키거나 아니면 추가적으로 더욱더 건설하고 있다는 거죠. 면세점이 많아진다는 것은 거기 안에서 물건을 어떤 걸 팔 수 있을까? 자, 어떤 물건을 팔 수 있을까요? 가장 많이 팔리는 물건은 뭘까요? 예, 지금부터는 시청자분들이 숙제로 제가 그 답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 종목군이 오늘도 올라가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또 다음 종목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넥센타이어 한번 같이 보실 건데요. 넥센타이어가 오늘 급락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타이어 관련주가 왜 이렇게 빠지는 걸까요? 네, 일단 원재료 가격은 하락했는데도 불구하고 올라가질 않고 있어요. 바로 딱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눈이 말씀드렸죠. 바로 일본의 타이어도 싸다는 거죠. 자, 글로벌 증시에서 글로벌 환경적인 부분에서 가장 많은 수요를 가지고 있는 것은 바로 일본의 브리지스톤에 대한 타이어입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봤을 때 일본의 타이어 맨 엔화 약세 기조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거기에 원화도 약세 기조가 들어갔지만 아직까지 타이어에 대한 품질면을 본다면 일본에 대한 타이어가 우세하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산 타이어는 아직까지도 승승장구를 하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거기에 경쟁력이 약화됐다는 점은 오늘의 주가의 하락을 기인하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코스피 오늘 길게 정리했습니다. 입이 착착 마릅니다 지금. 자, 코스피 지금까지 봤었고요. 그럼 이어서 코스닥 손대상 멘토님이 정리를 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 외국인 쪽에서 매도가 나오고 있고요. 기관 쪽에서는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외국인 쪽에서 매수세가 어제까지는 좀 이어졌는데 오늘 같은 경우 매도세로 전환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연 이틀 기관 쪽에서는 매도가 나오다 오늘 매수로 전환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업종별로 보게 되면요. 오늘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수하는 업종 IT, 소프트웨어, IT 종합, 그 다음에 디지털 컨텐츠 쪽으로서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수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흐름으로 보게 되면 아직까지 소프트 업종에 대한 이슈가 계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제 정부 쪽에서 하나를 발표를 했습니다. 일단은 신사업군 쪽으로 얘기를 했죠. 5조 6천억을 풀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오늘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이 무인항공 관련, 드론 관련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퍼스텍이 9% 가까운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요. 세트랙 I 역시 2.84, 휴니드 0.68%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 대한항공과 한국항공 우주 역시 이런 드론에 대한 이슈가 작용을 하게 되면서 최근에 강세를 계속 이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국가별로 문제는 많죠. 개인 사생활을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 그 다음에 보안에 대한 얘기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지만, 여전히 앞으로는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산업군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라는 얘기 해드리도록 하겠고, 전자결제주 역시 오늘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액티브 X를 없앤다라고 했죠. 그러면서 새로운 대체 보안 프로그램을 좀 내놓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적으로 액티브 X를 없애고요. 새로운 보안 프로그램이 액티브 X가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기도 하지만, 그 다음 편으로 넘어가야 된다라는 거죠. 역시 간편 결제에 대한 얘기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슈로서 작용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측면을 확인해 본다라고 한다면, 간편 결제 시스템 결국 매출이 좀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들은 한 발 더 나아가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인 드론이든 혹은 전자결제든 결국은 보안에 대한 위험성이 존재를 하고 있다라는 측면 확인하셔야 되고요. 말씀을 해드렸던 간편결제는 아마 6월에서 7월 정도의 이슈가 크게 한번 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삼성 쪽에서 삼성페이를 출시를 한다라는 얘기를 했죠. 그래서 지금 맡겨놨는데, 그게 6월 말부터 7월 사이에 삼성페이가 완벽하게 좀 시행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때 다시 한번 큰 이슈로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다만 지금까지 나온 간편결제의 경우는 보안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크게 활용되지는 못할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만 해결된다라고 한다면 하나의 또 성장 산업군으로서 이슈가 될 수 있다라는 점 참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차트를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쪽에서는 지금 오늘 전일이죠. 전일 하락으로 마감을 했지만 코스닥 시장 기관 쪽에서 매수를 하게 되면서 0.76%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제 조정을 좀 받아주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결국 반등에 성공을 하게 되면서 추가적인 상승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어제의 저점은 강한 또 지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포인트가 638.5포인트니까 이 포인트 이탈하지만 않으면 상승 추세는 유지가 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제가 바라보는 포인트는 660포인트까지는 좀 더 상승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상승 여력이 있다라는 거 참조해 주시면서 코스닥 시장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코스닥까지 같이 정리를 했고요. 자, 시장 자체 분위기 자체는 상승 분위기인데 왜 내 건 안 가지? 자, 저희도 그럴 때 있습니다. 예, 저희가 추천했다고 곧장 오르면 저희가 이 자리에 앉아 있겠습니까? 자리 펴놓고 거기서 이렇게 있겠죠. 그런데 시간적인 부분이 소요가 된다는 부분이죠. 주식은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그 시간과의 싸움을 여러분들이 조금 더 확실하게 이겨내실 수 있는 방법, 그건 바로 여러분들이 부족한 확신이 되겠죠. 자, 확신이 없으신 분들은 저에게 연락을 주십시오. 전화는 02-3153-2611 2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문자는 013-3366-0110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종목군 궁금하실 거예요. 이 종목은 왜 이렇게 움직일까? 저 종목 왜 이렇게 움직일까? 왜 내 종목은 지금 이 상태에서 팔아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들 많이 하실 건데요. 지금 당장 전화와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종목 상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접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종목부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요. 자, 레드로버 매도해도 될까요? 2695번님이 문의하셨네요. 3, 2,
노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드로버 한번 같이 볼게요. 자동차는 랜드로버죠. 근데 많이 비싸죠. 자, 그런데 레드로버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드로버인데 지금 6,790원. 제가 팔지 말라는 의견을 드렸어요. 왜 팔지 말라는 의견을 드렸냐면 지금 시세가 붙었습니다. 예, 올리려고 작정하고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라고 저는 봅니다. 그 가격권역 지금 한번 같이 보시면, 자, 월봉을 한번 보시면요, 우리가 이런 부분을 이제 흔히 그냥 매집봉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렇게 그냥 매집봉이라고 이렇게 보기는 조금 힘들고, 어떤 식으로 봐야 되냐면, 앞서서의 그 흐름 자체, 어떤 뉴스를 동반해서 이렇게 올라왔는지, 이게 개인이 만들었는지, 기관이 만들었는지, 외국인이 만들었는지, 누군가가 어떤 주포가 만들었는지를 알아야지만 그게 매집봉이라고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주봉 한번 같이 볼게요. 주봉 한번 같이 보시면, 지금 앞서 있던 고점 1,500원대를 지금 돌파하지 못하고 내려오는 상황이었고, 지금 하단 권역에서 보시면 거래량이 지금 어때요? 거의 말라가는 상황에서 지금 턴을 해서 올라왔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 그럼 우리가 이 자리를 기준으로 우리 한번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왜 이 자리가 되냐면 여기에 지금 올렸을 때 어때요? 가격적인 부분에서 이 가격 권역이었기 때문에 이 가격 권역이 무너지는 자리에서는 누구도 지금 이 종목군을 들고 갈 수 없다라는 판단으로 이 자리를 제가 끄어 넣는 거고, 이 자리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여기 하단 권역에 1차적인 투매가 나타나고 거래량은 말라버립니다. 그리고 2차적인 또다시 내려올 때도 거래량은 말라버리고요. 이번에는 거래량이 더욱더 없어지죠. 자, 정말 시세의 대바닥이 형성이 됐다는 거죠. 아무런 개인들도 들고 있지 않다. 예. 하단 권역에서 그만큼 힘든 과정이었다. 그러니 지금부터 여기서 파동을 타고 올라오는데, 지금 이 자리 권역에서는 1차적인 파동이 지금 나타나는 과정일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자, 일단 넛잡에 대한 흥행이 실패를 하면서 주가는 많이 빠졌던 상태고, 지금부터는 아직까지 정부 정책적인 수혜 과제가 남아 있거든요. 뭐 애니메이션 산업이라든지 아니면 캐릭터 사업 쪽으로 그 부분을 봤을 때는 추가적인 상승이 강하게 나타나리라 봅니다. 지금 요 종목하고, 자, CJENM 잠깐 볼게요. 자, CJENM은 방송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고, 이 종목은 왜 이렇게 많이 올라갈 수 있을까요? 최근 들어서 이제 캐릭터 산업을 추가를 했죠. 그래서 지금 크게 신고가를 향해서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똑같은 레드로버도 캐릭터 산업을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그럼 거기에 따라서 뉴스는 나오지 않지만 동종 업계의 흐름 자체를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게 평균 이상의 상위권 클래스가 CJENM이라면 조금은 레드로버는 농띠죠. 농띠기 때문에 지금 뒤에서 맴돌다가 이제 조금 진보상 이런 느낌. 농띠가 경상도 사투리인데요, 여러분. 농땡이 친다고 해서 이제 농띠입니다. 그래서 제가 순간적으로 농띠가 표준어라고 착각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요 자리 보시면 지금부터 요거 가격 전략적인 부분 말씀을 드릴게요. 자, 하단 권역에 보시면 여기에 보면 요거 121선 비슷한 게 있어요. 요거는 신경 쓰실 필요가 없어요. 제가 보는 화면은 조금 다르게 나올 겁니다. 자, 요 자리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다시 한번 더 일봉으로 다시 한번 넘어오시면 기준 가격만 정하시면 됩니다. 이 가격 권역에서 기준 가격이 요 가격이에요. 자, 요 자리예요. 지금 요 매물대 6,200원, 6,300원 자리고, 6,200원, 6,300원. 깨질 수 없는 가격입니다. 원래는 장기 투자를 하면 이 자리 밑에서 사놓으면 돼요. 예. 그러면 단기적으로 시세 급등을 노리려고 한다면 이 자리에 밀접했을 때 사면 됩니다. 그러면 이 자리를 터치라고 왜 하필이면 23일 날 월요일에는 5%를 급등을 시켰을까요? 5% 우리가 만들 수 있는 봉 아닙니다. 누군가는 만들었겠죠. 그러면 여기서 밟고 추가적인 상승이 강하게 나타난다고 보는 게 맞죠. 그럼 1차적인 목표가는 얼마가 됩니까? 위에 있는 전고점 자리죠. 자, 7,600원, 7,500원 자리가 1차적인 고가 권역 자리고, 그리고 손절가는 하단에 6,300원 잡으시면 되겠죠. 이렇게 간단하게 풀어서 하시면 돼요. 그렇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종목 이어서 한번 같이 보실 건데요. 준비되셨나요? 네네, 준비됐습니다. 예, 어제 황민영 멘토는 막 경제지표 막 이런 거 꺼내놓고 막 그렇게 했습니다. 많이 보여주실 거죠? 저는 제가
네. 교육하고 연구한 대로 예, 보여드리도록 맞습니다. 하겠습니다. 자, 그 손대상 멘토님이 교수님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좀 더 학식이 깊은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한 번 더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 종목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요, 대유에이텍 매수해도 될까요? 3358번님이 문의하셨네요. 3, 2, 1. 근데 매수해도 된다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은데 아마 오늘은 매수가 불가능할 겁니다. 벌써 상한가를 좀 기록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더 빨리 시작을 했으면 대유에이텍을 좀 얘기를 해드릴 수 있을 뻔했는데 그렇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는 일단은 확인을 좀 하고 그 다음에 매매에 임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대유에이텍 자동차 부품주입니다. 시트라든가 휠에 대한 이슈로 인해서 안정적인 매출이 꾸준히 나올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슈가 계속되고 있는 게 현대차라든가 기아차의 경우는 실질적으로 완성차 같은 경우는 많이 이슈가 되진 않았어요. 하지만 이제 신차 기대감이 계속적으로 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을 보게 되면은 역시 대유에이텍에 대한 기대감도 한 번 더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참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자회사를 이제 인수를 하게 되면서 모회사의 시너지까지 효과를 좀 보겠다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냉장이라든가 혹은 그 외에 밥솥 관련주도 이슈가 되고 있고 차량용 에어워셔 이런 부분도 역시 전반적으로 이슈가 되게 되면서 안정적인 매출이 계속적으로 좀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고 올해 같은 경우도 역시 실적적인 측면이 긍정적으로 나올 것이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이런 모습 때문에 가면서 상한가를 기록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내일까지는 좀 확인을 해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반적으로 대유에이텍 같은 경우는 세 가지를 좀 같이 보셔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완성차의 동향을 좀 보셔야 되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알루미늄을 가지고 와요.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원재료 가격이라든가 환율에 대한 움직임까지 세 개를 좀 확인을 하시면서 대유에이텍을 끌고 가시면 됩니다. 자, 어제 그런 뉴스가 하나 나왔습니다. 미국 쪽에서는요, 실질적으로 자동차 시장이 화랑이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 부품주에 대한 의견은 그렇게 크게 좋지는 못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너무 저가 쪽으로 부품주들이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부품주는 사실상 미국 시장, 자동차 시장의 화랑인 거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약하다라는 모습 보여주는데 어떻게 됐든 대유에이텍은 자회사의 시너지까지 포함이 되면서 이런 이슈가 지금 시장에 작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대유에이텍 차트를 먼저 확인을 하면서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20원대까지 올라왔다가요, 조정을 좀 받아주는 모습이었는데 시장이 조정을 받으면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었냐면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도를 하게 되면서 시장이 조정을 받았습니다. 거기에다가 OBV가 최근에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부분은 뭐냐면요, 기관과 외국인이 매수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주가가 올라간다라는 건 누군가 들어와 있다라는 거죠. 누군가 들어와 있는데 이 부분이 기본적으로 역사적 고점이라든가 높은 위치에 들어왔다라고 한다면 상당히 좀 불안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전체적인 흐름을 보게 되면 아직은 바닥권이다라는 거 참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월요일 날 이런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일반적으로 상한가가 도달하게 되면 매수 잔량의 10% 이하로 빠지게 되면 그 이길 하락할 확률이 25%다라는 얘기를 해드렸는데 지금 현재가 한번 보고 지나가겠습니다. 오늘 650만 주 정도의 거래량이 좀 있었죠. 그리고 상한가 잔량이 15만 주입니다. 10% 이하로 빠져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는 뭐냐면 내일 한 번 더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참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내일 만약에 관심을 좀 가져보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10분봉을 좀 확인하셔야 됩니다. 10분봉을 형성을 하고 다시 한번 11분부터 상승을 하게 되면 추가적인 상승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도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좀 얘기를 해드리자면요. 일봉상으로 보게 되면 올라가게 될 경우 다시 한번 어디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냐면 2,200원대까지는 상승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참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10분봉 확인해 보시게 되면은요, 저항과 지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안에서도 지지와 저항이 형성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1,855원을 저점으로 형성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부분이 만약에 좋지 않다라고 한다면 매도가 나왔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매수가 들어왔다라는 건 지지로서의 작용을 하고 있다라는 측면을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오늘 저가였던 1,855원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뭐 지속적인 상승 이어갈 가능성 높다라는 거 좀 얘기를 해드리고, 통계는 제가 직접 구했습니다. 제가 한 달 동안에 상한가 간 종목들, 그 상한가 간 종목들이 매수 전량과 총 거래량, 그 다음에 외국인이 매수했는지 기관이 매수를 했는지, 거래 대금이라든가 시총 분석을 다 해놨어요. 그게 한 달 동안 한 250개 종목 정도가 정해져 있었는데, 그걸 다 비교를 해서 확률을 내놓은 결과가 그렇다라는 거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바로 이어서 또 얘기해 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자, 손대면 상한가. 네. 그래서 손대상 멘토님이십니다. 실력 한번 보여주세요. 오늘 대회 때 손대셨나요? 다른 거 손댔는데 잘 올라가더라고요. 예, 오늘은 손대면 상승인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래 다음 종목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강원랜드 추가 매수해도 될까요? 네, 문의하셨네요. 3, 2, 1. 네, 예스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뭐 연예인도 또 뭐 계속 라스베가스에서 요번에 테모시죠. 안 좋은 뉴스가 또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 자, 일단 우리가 그냥 무작정 카지노가 되면 올라가고 안 되면 내려가겠지라고 생각하지 말고 조금 더 깊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지금 차트적인 상황을 떠나서 업황적인 상황을 우리가 조금 보셔야 되는데요. 파라다이스, GKL, 그리고 JB 어뮤즈먼트, 이 기업들과 강원랜드가 다른 부분은 강원랜드는 내국인 전용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나머지 기업들과 이 기업이 다른 이유는, 이 기업들 앞에서 말씀드렸던 뭐 파라다이스도 그렇고 GKL도 그렇고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중국인들의 영향을, 그리고 중국인들에 대한 규제를 상당히 많이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인들의 드랍액이 거의 80% 넘습니다. 매출 비중에. 그러나 지금 이 강원랜드 같은 경우에는 국내 인구에 대한 문제라는 거죠. 자, 정선에 가시면 최근 들어서 사람이 많을까요? 아니면 작년에 많을까요? 지금의 상황으로는 올해가 더 많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 바로 금리 인하라는 부분, 그리고 경기 부양에 대한 효과를 꾸준히 나타내고 있는 게 바로 요즘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게 봤을 때 금리 인상, 물가가 안정되는 부분보다는 금리 인하, 그리고 투자처를 마땅히 탔지 못할 때 이런 투기성에 대한 부분도 조장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는 단기적인 흐름 자체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자, 이제 차트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차트 한번 같이 보시면 맥점은 정해져 있어요. 자, 요 부분이죠. 요 부분이고, 하단 권역은 요 자리죠. 요렇게 이제 지금 작은 박스권이 연출이 되고 있는데, 34,000원, 32,000원을 가두리를 쳐놓고 난 다음에 우리가 요거를 다시 한번 더 일봉으로 한번 같이 놓고 보겠습니다. 34,000원. 그리고 하단에 32,000원이죠. 32,000원. 요렇게 해놓고 보면, 자, 어때요? 뭔가 또다시 뭔가 바뀌었던 그림은 조금 나타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이 자리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고가 권역으로 나타날 때도 기관의 매수세가 눈에 띄었습니다. 그리고 저가 권역으로 빠질 때는 매도가 나타났고 여기에 투매가 나타나면서 주가는 크게 빠지는 모습. 다시 한 번 더 올릴 때도 기관의 힘이 작용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 기관이 지금 가지고 노는 주가 중에 한 개예요. 그러면 그 자리를 기준으로 봤을 때 다시 한 번 더 주가는 빠질 때 크게 매도세가 났고 여기서는 이렇게 양매수를 붙여서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이 자리에서 지금 돌파가 안 나오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안전하게 가실 거면 요 밑에 자리까지 기다리시는 게 맞아요. 한번 밑에 자리까지 기다렸다가 가는 방법이 가장 좋지 않겠나. 그래서 만약에 추가 매수를 하실 거면 안전하게 하는 게 낫죠.
그러면 32,500원 밑으로 우리가 어느 정도의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자리는 고가 권역이죠. 돌파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릅니다. 이럴 때는 사는 거 아니에요. 밑에까지 조금 더 기다리에 있어서 추가 매수를 하는 전략. 이대로 올라간다면 추가 매수 안 하는 걸로 그렇게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이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네, 다음 종목은요. 한솔홈데코 매도해도 될까요? 8963번님이 문의하셨네요. 3, 2, 1. 네, 지금 한솔홈데코를 매도하기는 상당히 좀 애매한 시점이다라고 보기 때문에 1차적으로 일단은 홀딩의 의견을 드렸다라는 거 참조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들 아시다시피 건축 자재 혹은 리모델링 관련주로서의 부각이 계속되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이슈 때문에 사실은 뭐 이건산업이라든가 한솔홈데코 같은 경우는 2월 말에 급등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결국은 실적이 받쳐주냐 안 받쳐주냐에 따라서 주가의 움직임은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솔홈데코의 경우는요. 작년에 같은 경우 재작년에 비해서 영업이익이 40.8% 줄어드는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올해 실적이 급격하게 좋아진다? 그럴 가능성은 아직은 없다라는 측면을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 마루에서 뭐 PVC 바닥재까지 사업 영역을 확대하겠다라는 얘기는 안정적인 매출을 만들겠다라는 얘기로 좀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저 같은 경우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이슈는 지속적으로 나올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나라와 이제 미국 쪽을 잠깐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신규로 건축을 하는 곳이 한 80비다라고 하면요. 리모델링은 22만입니다. 근데 미국의 경우는요. 비슷한 흐름이 보여요. 신규로 건축을 만드는 데가 한 60이라고 하면 리모델링 역시 40% 정도의 변경이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선진국을 지금 따라가고 있는 실정에서 우리나라가 향후에 리모델링 시장이 성장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이런 관련주 역시 기대감을 계속적으로 가져볼 수 있다라는 걸 참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만약에 미국처럼 똑같이 뭐 20% 이상 더 확대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이슈가 충분히 반영이 되게 되면서 리모델링 관련주 추가적인 상승 이어질 가능성도 높다라는 거 얘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봉으로 한번 볼게요. 주봉으로 보게 되면 시장이 올라가다가 조정을 좀 받아 주었죠. 이때가 이제 2월 말부터 3월 초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올라갔다 조정을 받았던 이유는 하나입니다. 이전에 고점 부근이 지지와 저항이 좀 공존을 했다라는 측면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장이 바닥에서 끌어올릴 때는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수를 하게 되면서 끌어올렸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흐름이 아직까지는 좋은 모습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라는 점을 참조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일봉상으로 한번 볼게요. 제가 미리 피보나치를 좀 그려드렸는데 피보나치를 보게 되면 어떤 측면이 있냐면요. 일반적으로 38%에서는 반등이 나와야 된다. 50에서 62%에서 다 반등 구간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생각 한번 하십시오. 38%의 반등은요, 이전에 현재의 고가를 돌파한다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책에서는 50%, 61.8% 역시 신고가를 형성을 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확률적인 관점으로 좀 가셔야 된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릴게요. 50%에서 반등이 나오게 되면, 이전의 고점이었던 2,100원을 한 60%의 돌파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61.8%에서 반등이 나오게 되면, 확률은 확 떨어집니다. 절반 수준으로 떨어지는데 한 30% 정도만 확인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30%라는 건 이전의 고점이었던 2,100원을 돌파할 가능성을 얘기를 해드렸다라는 거 참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반등이 50%에서 반등이 나오고 있다라는 측면으로 확인하셔야 돼요. 그랬을 때 어디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냐? 2,100원을 돌파할 확률이 60%를 정도 있다라고 확인을 하시고 좀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같은 경우 중요한 포인트가 어제 1,830원 부근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 1,830원을 뚫고 올라간다라고 하면 이전의 고점까지는 다시 한번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말씀을 해드렸던 2,100원이기 때문에 참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조정을 받으면
1660원 부근까지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탈가는 정해져 있습니다. 1740원으로 정해져 있으니까 이탈하지 않으면 홀딩 하시고요. 만약에 올라가게 되면 2100원 돌파 가능성이 60% 정도 되지만 일단은 이전 목표가였던 2100원까지 끌고 가시는 전략으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오늘 좀 유식해 보이시는데요. 이거 다 연구를 했는데 예. 어디까지 좀 얘기를 해줘야지 우리 네. 시청자 여러분들이 다 이해를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네. 네, 오늘 같은 경우는 또 그거에 또 맞는 자료도 나와서 그렇죠. 예. 제가 연구했던 분야를 좀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여러 가지 뭐 경제 지표라든지 아니면 보조 지표를 활용하는 방법도 좋습니다. 자, 그러면서 또 여기에 또 뭐 조금은 저런 부분을 또 보시는 분들은 또 손대성 멘토님을 또 좋아하시겠죠. 네. 그런 거니까 앞으로도 자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주 해드리겠습니다. 문자도 좀 많이 보내주시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문자와 전화 다시 한 번 더 안내를 해 드릴 텐데요. 자, 나는 문자 답답해. 전화로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02-3153-2611, 2611 둘 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고, 문자는 013-3366-0110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빨리 다음 종목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요, 네이버 추가 매수해도 될까요? 7811번님이 문의하셨네요. 3, 2, 1. 노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 맞죠? 예. 자, 노 의견 드리겠습니다. 왜 노 추가 매수하지 마시라는 의견을 드리는 거는 일단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쉽게 바닥을 찍고 올라가기는 지금 상황은 조금 힘들다는 부분을 우리가 감안을 하셔야 됩니다. 자, 네이버가 사실상 그 선상클럽 오래전부터 이제 네이버가 상당히 단골 종목군이었습니다. 저는 항상 한 가지만 말씀드렸어요. 내려갈 종목은 내려간다. DDT 이론이죠. 결국엔 또다시 내려왔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주가가 빠져 있는 상황인데 똑같아요. 올라가지 못합니다. DTD 내려갈 팀은 내려가듯이 내려갈 종목은 또 내려갑니다. 왜 내려가냐 하면 이건 차트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네이버는 현재까지 디스플레이 광고 분야 그리고 우리가 흔히 아는 모바일 포털 사이트의 광고 분야에서 70%에서 80%의 점유율까지 나타내던 기업이었어요. 절대 강자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신흥 강자가 나타났어요. 다음 카카오. 자, 다음은 별 볼 일 없어요. 뭐가 무섭냐면 카카오가 무섭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카카오가 등장하고 난 다음에 네이버의 매출이 줄었습니다. 점유율도 줄었습니다. 왜 줄고 있을까요? 지금 포털 사이트에 유입되는 인구는 더욱더 많아지고 있고 모바일로 하는 광고는 더욱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뉴미디어라고 하는데 그 많은 뉴미디어가 생산이 되면서 왜 네이버는 오히려 점유율이 줄고 주가는 빠졌을까? 바로 점유율이 하락하기 때문이죠. 다음 카카오 쪽으로 실적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적인 부분을 우리가 한 번 더 인지를 하실 필요가 있겠고 네이버의 라인 좋습니다. 자, 라인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게임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이래 채팅 또 뭐가 있습니까? 데이터베이스 확보. 하지만 중요한 거는 지금은 결제 시스템이 중요하다. 자, 다음 카카오는 결국에는 결제 시스템을 도입해서 국내 이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분명히 거듭할 것입니다. 하지만 네이버는 안고 없는 찐빵이다. 해외에 다 깔 수 있겠습니까? 못 갑니다. 시범 구역을 결정하겠죠. 그렇게 봤을 때 네이버는 지금 안 좋은 종목 중에 한 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기술적 반등 구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하단 권역 자체는 잡혔어요. 이 자리는 또 깨집니다. 왜? 양매수가 들어왔잖아요. 깨지는 가격대고 제가 볼 때는 지금 자리에서라도 팔고 넣으시는 게 맞습니다. 예. 지금 자리 67만 8천 원, 뭐 68만 원 자리에서 파시고요. 64만 원이 이탈되면 그때는 전량 팔고 넣으시는 전략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종목을 결정하는 것은 차트만의 힘으로는 결정되기 힘듭니다. 그만큼 경제 지표라든지 통계청 자료, 산업 동향,
그리고 거기에 수급적인 부분까지, 그리고 업황적인 부분도 한 번씩 체크하면서 탑다운이나 버텀업 둘 다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모두가 포괄적으로 보고 하는 복합 예술이라는 점을 한 번 더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종목 이어서 보겠습니다. 한전기술 매도해도 될까요? 3971번님이 문의하셨네요. 3, 2, 1. 네, 일단은 팔지 말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상황에 따르게 일정적인 움직임을 좀 보이는 종목들이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시장이 호황이든 악재든 그 폭에 상관없이 움직이는 종목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한국전력이죠. 한국전력의 경우가 그런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주봉을 보시게 되면 한국전력을 비교를 좀 해드릴게요. 그냥 박스권으로 이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 다음에 SBS 역시 동일하게 박스권의 움직임을 보여주는 그런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한전기술 역시 차트상으로는요. 패턴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한 초점을 먼저 맞춰본다라고 한다면 결국 방향은 지금 위쪽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다라는 측면을 먼저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전기술 계속적으로 실적은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배당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계속 그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을 하게 되면서 법인세가 줄어들고 있죠. 호재가 계속적으로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동에 대한 이슈도 역시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한전기술이 못 올라가는 이유는 하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이슈가 단기적인 이슈로서만 좀 작용을 하고 있고, 결국 어제도 30년 된 만약에 원전이 무너지게 된다라고 했을 때 아찔한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아직까지 내 마당에는 위험한 건 안 돼. 이런 이슈가 계속적으로 나오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분들한테는 생존권이다라고 볼 수 있으니까 당연히 반대하는 건 맞다라고 보고 있는데 어떻게 됐든 그런 복합적인 악재가 계속적으로 나오게 되면서 주가가 상승을 하지는 못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전반적인 흐름을 보게 되면 큰 흐름의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측면을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그렇다라고 하면 결국은 당연히 이전의 고점까지는 올라갈 가능성 존재한다라고 보고 있고 일시적으로 이탈하는 모습은 보여주고 있지만 올해 실적이 작년보다 좋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이 가격은 굉장히 좀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올라가게 되면은 65,000원대까지 일시적인 단기적인 상승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 만약에 65,000원을 돌파하게 되면 70,000원 역시 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얘기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 이탈가를 얼마를 잡고 지금 들어가는 게 좋냐 그 부분을 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결국은 지금 같은 경우 주봉상에 강한 지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 가격이 45,700원으로 형성되어 있으니까 45,700원 이탈하지 않으면 65,000원, 63,000원 부근까지 그냥 끌고 가세요. 기간에 상관없이 한전기술은 지금 저평가되어 있고 실적 좋기 때문에 들고 가셔도 무난한 종목이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님비 현상이죠. 그렇죠, 님비 님비죠. 현상에 이제 반대되는 게 이제 핀비인데, 자, 그래요. 님비 현상이 없어지는 대한민국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화가 와 있다는데요. 전화도 한번 한 통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 예, 반갑습니다. 연결되셨습니다. 예. 예, 이상로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예. 목소리가 활기차시고요. 예, 예. 예, 어떤 종목 궁금하십니까? 예, 동양철관이요. 동양철관이요. 예, 예. 예, 동양철관. 예. 매수가가 얼마시죠? 1230원이요. 아, 1230원이시고, 비중은 어떻게 되십니까? 30%요. 아, 30%고요. 예. 1230원에 30%. 산지는 얼마 안 됐다, 그죠? 예, 예. 언제 사셨어요? 좀 한 20일 정도 된 것 같아요. 아, 20일요? 예. 아, 이게, 그러면 수익이 났다가 빠진 거네요. 예, 예. 요때네. 요때 사셨네요. 맞죠? 3월 2일날. 예, 예. 예, 딱 요때네요. 3월 2일날, 3월달 요 종목을 끝내보자 하고 들어가셨는데, 물렸어요. 자, 그렇습니다.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십니까, 어머니? 이거
저기 기다려서 저기가 될까 어떡할까? 기다려서 수익이 날까? 예. 아니, 기다릴 수는 있으시고요. 예, 뭐 저기 뭐 러시아 뭐 저기 대통령 간다 소리도 들리고. 러시아 대통령 얘기 나올 때마다 이제 가스관이 뭐 출렁출렁 거립니다. 맞죠? 예. 예, 그러면서 지금 하는데, 결국에는 지금 이게, 뭐, 푸틴이 와서 뭐 그게 그런 부분보다는 제가 뭐 바라볼 때는, 저는, 일단은, 자, 예스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제 팔라는 말씀인데요. 수익 보고 파세요. 예. 수익 보고 파시고, 이게,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지금 상황 자체, 이게 옆으로 횡보를 하면서 지금 움직이는 모습인데, 지금 여기 월봉 한번 보시면요. 동양철관이 항상 움직였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때 2011년 10월 달에도 이제 가스관에 대한 부분 자체가 언급이 되면서 주가가 크게 올랐었어요. 그 2011년도였고, 예. 또 2013년도도 마찬가지로 또 뭐, 그 관에 대한 이슈가 하면서 또 철렁거리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었고요. 예. 하여튼 지금 자리는 문제가 뭐냐면, 지금 자리는 매집에 대한 구간입니다. 사실. 자, 여기 왼쪽에 한번 보시면요. 물량이 이게 크게 한번 떨어진 적이 있어요. 보이시죠? 예. 그럼 이 자리를 기준으로 쉽게 보세요. 이렇게 선을 한 개 딱 그어 놓으시면 어때요? 이 자리를 지금 돌파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어머니. 예. 예. 그건 무슨 말이냐면, 거래량도 많이 없어요, 사실. 예. 앞에에 비하면 거래량도 없습니다. 이 자리를 기준으로 지금 얘들이 매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예. 이렇게 매집을 하는 기간에는 몇 년이 걸릴지 사실 모릅니다. 예. 짧게 끝나면 1년이고 길게 되면 얘들이 4년, 5년까지도 길게 끌고 가요. 대신에 길게 끌고 갈 때마다 주가 자체는 더 크게 상승을 할 수 있어요. 예, 그런데 지금 매집 구간 안에 놓여 있는 차트이기 때문에 움직임 자체가 크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예. 차라리 제가 앞서서 첫 번째 종목을 설명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하단 권역 이 얼마입니까? 1,300원대 밑에서는 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유리한 부분이에요. 만약에 어머님처럼 조금 단기적으로 한 달 아니면 스윙 1주, 2주 만에 승부를 내고 싶으신 분들은 요 가격대가 돌파가 되거나 아니면 이렇게 지지를 받을 때 들어가시는 게 맞습니다. 요 가격대는 거의 뭐 38선입니다, 사실. 지금 자리에서 제가 볼 때 뚫기 힘들어요. 예, 그럼 밑에서 매집이 좀 더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보시는 게 맞지 않나. 지금은 불확실한 요소에 너무 여기 종목을 들고 계시는 것보다는 종목을 수익 내시고 교차하시는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본전 가격에 나오시는 전략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해가 좀 되십니까? 예. 예, 그렇게 조금 대응을 하세요. 예.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예, 종목까지 봤고요. 강연회가 있는데요. 네, 혹시 그 이성로 멘토님 강연에 있으신가요? 예, 요번에 저는 대학교, 이번 주 그 청주대학교 교육하고 이번 주는 좀 쉽니다. 아, 그래요? 네네. 예, 그렇습니다. 손대상 멘토님도 웰빙 인생을 살고 계시네요. 일단은 제가 먼저 살아야 되니까요. 알겠습니다. 자, 제 강연회가 있습니다. 자, 수급의 원조. 자, 주포 찾기 매매 기법 대공개. 자, 여러분, 원조, 국물 원조 집은 따로 올 수가 없죠. 자, 제가 왜 원조인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3월 28일 토요일 오전 10시입니다. 오전 10시에 진행을 하고요. 하나대투증권 영등포 지점, 서울 지하철역 1호선 영등포역 3번 출구에 내리시거나 서울 지하철 5호선 영등포 시장역에서 내리셔서 4번 출구로 나오시면 됩니다. 자, 교통편은 상당히 좋고요. 참가비는 무료. 문의는 1577-7451번으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장 접수니까 오셔가지고 왜 원조집인지 같이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고요. 오늘도 뭐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시간이 상당히 빨리 갔는데 내일도 더 좋은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후장 날씨 따뜻해진다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계좌 따뜻해지길 바라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